행문고 16강 시작하겠습니다. 189쪽 펴시면 되고요. 연시조 쭉 나와 있죠. 먼저 강호 사시가 해가지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정돈된 작품이에요. 그죠? 일단 춘사 부분에서는요. 삶의 태도를 어휘와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 마시며 노는 시냇가에서 쏘가리, 바로 이제 시냇가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죠. 그래서 소박한 삶의 자세, 안분지족 드러나 있고요. 전체에서 반복되지만 이렇게 지내는 게 또한 임금 은혜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사 부분 한번 보시면요. 그죠? 하사 부분에서는 표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유신한 신의가 있는 강물결은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라고 해가지고요. 여름에 강 건너에서 시원한 바람이 건너오기 때문에 나에게 신의가 있어서 그저 시원한 바람을 나 덥지 말라고 시원한 바람을 보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법에서 본다면 의인법 같은 거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추사 보면 이제 가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특히 중장 부분에 시적 화자의 태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소정에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서 흘러가는 대로 띄워 던져두고 미친 듯이 물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즉 뭡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뭐가 드러나요? 예, 무욕의 태도라는 거. 이런 것들 드러나고요. 자, 그다음에 동사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역시 동사 부분에서도요. 눈 깊이가 그저 한자가 넘을 정도로 많이 오는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삿갓에다가 누역, 도롱이 정도 걸치고 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안분지족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강호 한정가의 요소에다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불어 드러나는 거고요. 특히 시상 정계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강호 한정의 요소에다가 임금 은혜에 대한 감사, 즉 자연을 유효적인 이념이 나타난 공간으로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다른 용어로 강호 가도 계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전체 4개의 시조를 봤을 때 각 연마다 형식이 통일돼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 전체 구조로 보면 강호에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계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눈 깊이가 자이 넘는다처럼 일단 계절의 흥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각각의 부분에서 중장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생활상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생활상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종장 부분에서는 이 몸이라고 시작하면서 춥지 아니하움도 등등 해가지고요. 생활상이 집약돼 있고요. 그다음에 역구는 이셨다로 마무리되고 있죠. 그래서 작품 전체로 봤을 때 형식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작품 전체에서 대구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도산 12곡 한번 보죠. 원래는 이제 12개의 연시조로 되어 있는 건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죠. 그죠? 자, 한번 보시면 일단 1곡 부분은요. 언지라고 해서 자연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그죠? 어휘에서 볼만하죠. 천석고왕, 자연을 매우 사랑하는 마음이고 물론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연하고질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죠? 192쪽에 자 구곡해 가지고요. 언학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학문 소양의 의지 같은 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일단 여기서 시어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고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옛사람이 아니고요. 옛날의 성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현들이 여단 길, 가던 길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학문 수양의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표현 면에서 한번 본다면 한번 보세요. 초장에 나도 고인 못 빼로 마무리되고 있고요. 중장에서 고인을 못 빼도라고 해서 같은 구절이 반복되면서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단길 앞에 있네라고 나와 있고요. 역시 종장에서 여단길 앞에 있거는 이라고 해가지고요. 같은 구절 반복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타나는 거죠? 연세법이라는 거 드러나는 거고요. 10곡 한번 보시면 요거 일단 학문 수양의 의지 같은 게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당시의 여단길 시어천에서 요거 관직이 있기 전에 걷던 길이니까 가던 길이니까 학문 수양의 길이고요. 그다음에 몇 회를 버려뒀다라는 것은 관직이 있었을 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어디가 다니다가 그동안에 어디가 다녔어요? 관직이 있었던 거죠. 이것도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야 돌아왔는가 어디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왔으니 학문 아닌 다른 것 연대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단 긍정과 부정의 표현 같은 건 잘 보셔야 되고요. 시적화자는 그죠? 관직이 있었던 것을 학문에서 멀어진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성적인 태도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긍정 부정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단 길이라는 거 학문 수양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라는 거. 그 다음에 연대라는 건 다 학문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 벼슬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에서 하나 더 보시면 중장에서 이제야 돌아왔는가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종장에서 이제라도 돌아오나니 해가지고요. 반복하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 연세법 드러나는 거죠. 도산 12곡도 이 정도 4개는 한꺼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학문 수양의 길을 뜻하는 것과 그다음에 세속적인 가치를 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1곡 같은 경우에 자연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자연처럼 그저 꾸준히 학문을 수양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시어 관련해 가지고요. 이 망고상청이라는 게 오랜 세월 늘 푸르겠다라는 게 학문 수양의 태도와 연결된다라는 거. 이 수능에서는 근거 없이 이 의미를 끌어내는 게 나오지는 않는데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언제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초장과 중장의 표현 한번 보시면 무엇은 뭐하여 어디에 뭐하다라고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 통사 구조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대꾸법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 친화적인 삶, 그 다음에 학문 수양의 의지 같은 게 드러나고요. 역시 강우 한정의 요소에다가 자연을 학문 수양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강호 가도 계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조 훈민가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가 되는 거죠. 그죠? 원래는 전체는 16수인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절반 정도만 볼 거고요. 특히 이제 훈민가 같은 경우에 각 수의 내용을 그죠? 한문이나 아니면 한자성으로 정리하는 것들이 출제가 좀 되기 때문에 이것 좀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일단 1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은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휘로 정리하면 부의무자.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부모님께서 엄격한 아버지와 그다음에 자유로운 어머니께서 나를 키워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삼수 보시면 형과 아우의 우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휘로 정리하면 형우제공이라고 해가지고요. 형은 동생을 우애 있게 대하고 그다음에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수 같은 경우는 원체 유명하죠.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조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부분들 보면 계속 울컥울컥해요. 갱년기인가요? 제가 나이가 드나 봅니다. 그죠? 어쨌든 뭐 불효자기 때문에 저도 자 그래서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고요. 말 그대로 자효 자식들은 효도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나간 후면은 슬퍼한들 어찌하겠는가 그죠? 아무리 슬퍼해도 돌아가신 부모님 다시 모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한자성어인데요. 효도하지 못한 자식의 뒤늦은 탄식이라고 해가지고요. 풍수지탄이라든가 풍목지비 이런 것들 엮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팔수 한번 보면 사람답게 옳은 일을 하면서 살자는 거고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은 일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말과 소, 짐승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면서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향려유래, 향려, 마을이죠. 마을에는 이 예라는 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마땅한 도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땅한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향려유래 정도가 되는 거고요. 11수 한번 보시면 조카와 아지가 힘들 때 다 돌봐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표현 한번 보시면 보세요. 초장과 중장에서 누구야 뭐 없이 뭐 할 거라고 해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대꾸법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서로 도와준다는 점에서 상부상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용어로 정돈이냐면 유교 경전의 내용을 좀 쉬운 언어로 시조로 구체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궁, 우환, 친척, 상구.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자 표기 자체로 나왔을 때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다음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친척들끼리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죠. 13수 같은 경우는요. 그저 아침부터 집에 올 때까지 부지런히 일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어휘로 정리하면 무타농상. 그래서 말 그대로 농사와 그다음에 요 상이라는 것은 그 누에치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짓기와 누에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뽕잎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무타농상. 그다음에 특히 중장에서 내 논 다 매거든 너의 논도 좀 메워주마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논의 일 끝났다고 그냥 놀지 않죠. 다른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상부상조의 태도도 드러나는 겁니다. 14수 한번 보시면 얘는 말 그대로 뭡니까? 그죠? 남의 옷 뺏지 말고 남의 밥 빌지 말라고 강도짓, 동냥질 하지 말라는 거고요. 표현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 금방 눈에 띄죠. 초장과 중장에서 비록 뭐해도 무엇을 뭐하지 마라. 문장 구조 반복되는 대구법이라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내용을 어휘로 정리하면 무작 도적 해가지고요. 도적질 하지 말라. 물론 동냥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휘로 정리하면 요 측면 부각하면 되고요. 16수 같은 경우는 노인 공경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거운 짐 들어드리면서. 그래서 역시 어휘 정리하면 어른과 젊은 사람의 질서를 얘기하는 삼강오륜의 항목이죠. 장유유서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용어로 정리하면 반백자, 흰머리 있는 노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백자, 불부대어 도로라고 해가지고요. 늙은 분들이 그죠? 도로 길가에서 불부대 짐을 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 귀찮아도 어차피 올해 마지막이니까 연결해 두시고요. 자, 198쪽에 보면 전체 종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옳은 일 권장하면서 유교 윤리의 실천을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현 보면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기 때문에 순우리말과 일상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해서 즉 쉬운 어휘를 사용해서 백성들이 이해를 쉽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령형이나 청유형 어미를 사용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부사시사 한번 보죠. 그죠? 얘도 전형적인 강호 한정 가지고 요소가 있고요. 다만 봤을 때 초장과 중장 사이, 중장과 종장 사이에 어촌 생활과 관련된 후렴구, 여음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음구를 통해서 어촌 생활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선 계절감 같은 거 끌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춘사 부분에서는요. 이런 거 뻐꾸기, 버들숲, 넷이라는 게 봄의 계절감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초장 부분에서요. 우는 뻐꾸기, 푸른 버들숲이라고 해가지고요. 청각과 그 다음에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봄의 계절감을 역시 구체화,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지와 구체화 형성하는 우리가 자주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초장에서 뭐한 것이 뭐인가 뭐한 것이 뭐인가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 반복되는 대구법이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하사이 해가지고요. 여름 노래고요. 그죠? 뭐 후렴구, 영구는 확인하시고 역시 시어 차원에서 이런 거 연잎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양잎, 녹사이 해가지고 이거 다 여름과 관련되는 거죠. 여름에 비가 자주 오니까 청양잎, 녹사이 이런 것들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초장에서 밥 싸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이런 데서 뭡니까? 화려하게 먹지 않는 거니까 소박한 것에 만족하는 태도 드러나죠. 그래서 어휘 차원에서 안분지족, 안빈낙도 이제 자주 익숙할 거고요. 자주 봐서. 그 다음에 이런 거 갈매기를 보면서 누가 누구를 쫓는지 거의 하나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무라일체의 경지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그죠? 가을 노래 부분이죠. 여기도 한번 보시면 얘는 일단은 가을이라는 계절이 직접 언급돼 있을 뿐이고요. 가을의 계절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어는 따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인간 세상을 속세를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구나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인간 세상 즉 속세에 거리를 두는 삶에 더욱 좋다.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옛날 말로 이렇게 디귿으로 쓰면 좋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현대어로. 동사 부분에서요. 일단 계절감 나타내는 시어 이건 금방 눈에 띄죠. 눈이라는 거 겨울의 계절감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표현면에서 본다면 만경, 만이랑이라 되는 유리
그죠? 넓은 유리인데 이건 곧 겨울 바다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대상을 동일 관계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은유법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장 전체를 본다면 어디에는 뭐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뭐 나타납니까? 대구법이라는 거 나타납니다. 작품 전체 보시면 어촌에서 살아가는 여유와 흥치 같은 게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봤던 강호 사시가처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시조와 다르게 초장과 중장 그리고 중장과 중장 사이의 연구를 통해서 어촌 생활을 또 형상화하고 있고요. 이 연구에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배출항할 때부터 정박할 때까지의 상황, 그 다음에 요거 찌그덩 어여차는 노젓는 소리와 함성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어촌 생활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작품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윤선도의 오후가 다섯 벗의 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윤선도의 오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한번 보시면 서사에서는 다섯 친구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수석, 물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해가지고요. 일단 자연물을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태도 면에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 이런 것들 드러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각 친구 자연물들의 긍정적인 속성을 예찬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죠? 이수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물의 불변성을 예찬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대조와 대비가 나타나죠.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구름과 바람은요. 그죠? 금방 까매지고 멈출 때가 많은 즉 가변적인 존재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물 같은 경우는 깨끗하면서도 멈출 데가 없는 불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연물들에서 당대 사대부들이 갖춰야 하는 그런 인품 같은 걸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물들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런 대꾸 같은 것도 금방 보이긴 할 겁니다. 그다음에 삼수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모든 내용보다는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 중심으로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텝 1에서 정리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정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삼수 한번 가보죠. 여기서는 바위를 예찬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 대조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꽃이나 풀 같은 경우는 뭡니까? 피었다가 금방 져버리고 그 다음에 풀어뒀다가 시들어 버리는 존재. 그래서 순간적인 존재고요. 바위는 얘네들과는 달리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위의 영원성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수 같은 경우는요. 소나무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꽃이나 그 다음에 잎 같은 경우는요. 추위에 굴하는 존재지만 소나무는 눈서리를 모르고 그저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존재죠. 그래서 역시 이 소재들이 서로 대조되면서요. 그죠? 소나무의 절개를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꽃과 잎 그 다음에 소나무 해가지고요. 서로 대비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수 같은 경우는 대나무가 직접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면서 똑바르고 속 비어 있는 거니까 대나무라는 거 금방 끌어낼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예찬되는 대나무의 속성 보면 한번 보세요. 똑바르다라는 거.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죠? 절개. 그 다음에 속이 비었다는 거, 자기 배를 채우지 않는 거, 욕심 없음이죠. 그래서 무욕의 경지 같은 게 예찬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요거 보면 뭐도 뭐한 것이 뭐도 뭐한 것이 딱 드러나죠. 문장구조, 통사구조 반복되는 대구법이라는 거 보일 겁니다. 자, 육수에서는 달 하나밖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모든 것을 비춰준다라는 거 달의 포용력.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밤중의 광명이라는 거 빛의 속성 그리고 보고도 말을 아니한다. 남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묵함. 침묵의 미덕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출제 포인트 종합 보시면 전반적으로 오후의 덕을 예찬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자연물들을 통해서 당대 사대부들이 갖춰야 하는 바람직한 덕목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을 매개로 해서 유교적인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선도의 작품 되게 많죠. 뭐 정철, 윤선도 고전시가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윤선도의 이제 만흥이라는 작품 나와 있어요. 연시로 끝내 볼까요? 일단 일수 같은 경우는요. 자연 공간에서 띠집 짓고 소박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촌사람은 시적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안분지족의 태도 같은 거. 어휘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수에서도 안분지족의 태도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특히 요 시조에서 이 이수 부분에서요. 그 남은 여남은 일. 그래서 자연 공간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 그 외의 다른 일이라는 것은 자연 속의 삶과 대조되는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삶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속적인 삶과 보리밥의 풋나물을 먹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소박한 삶이 서로 어떻게 대비되고 있다는 거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분지족 같은 것들은 계속 이제 이런 계열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어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삼수 같은 경우에 요거는요. 시적 화자의 태도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뭡니까? 먼 산을 뭐보다요? 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는들 반가움이 이러하겠는가? 먼 산을 바라보는 반가움만 하겠는가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왜 자연을 뭡니까? 님이라는 인간보다 더 좋아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종장의 주체는요. 먼 매예요. 그래서 이 산이 말씀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아도 못내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 사수 한번 보시면요. 일단 시어에서 이런 거 삼공 높은 벼슬이죠. 이거는 보다 이런 뜻이고요. 익숙하게 맞죠. 그다음에 만승 황제 지위에서 삼공이나 만승은 다 뭐 뜻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고 그다음에 소부 허유 같은 경우는요. 우리 왜 고전에서 세속을 멀리하고 세속에서 속세를 등지고 자연에 묻혀 산 은자죠. 그래서 소부 허유가 자연이 무엇보다 좋다는 것을 알고 먼저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좋은 거 먼저 알고 살았다는 점에서 야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요. 세속적인 가치보다 자연 속의 삶을 지향하고 있고요. 소부 허유에 관련된 뭡니까? 중국 고사가 인용돼 있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 고사의 내용을 100% 몰라도요. 중국 고사가 인용돼 있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매 오수 한번 보면 그죠? 자연 속의 삶이 바로 하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라는 거. 자연 속의 삶을 천본으로 여기는 거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대조적인 표현이 한번 보세요. 인간 만사는 안이 맡기고 그다음에 다투리 싸울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했다라는 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 만사는 싸워서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나에게 안 맡긴 것이고 그다음에 자연은 강산은 싸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늘이 나에게 맡겼다. 자연은 싸우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 인간 만사는 싸워서 얻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이런 대조가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육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전체가 뭐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의 은혜라고 해가지고요. 자연 공간에서 충이라는 유교적인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다. 자, 208쪽 보시면 출제 포인트 종합해가지고요. 일단 자연 속의 즐거움, 그 다음에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시적 화자는요. 세속적인 삶보다 자연 속의 삶이 더 낫다는 가치관, 그 다음에 자연 속 삶에 대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죠. 역시 자연 공간을 임금의 은혜라는 유교적인 가치를 깨닫는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강호, 가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연과 속세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금방 확인되겠죠. 자, 연시조의 마지막입니다. 견회요라고 해가지고요. 시름을 달래는 노래고 윤손도가 이천 모함하는 상소 올렸다가 유배지에 와서 자신의 결백함과 변함없는 충성심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시조죠. 그다음에 일수 한번 보시면 핵심은 이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몸에 할 일만 닦겠다라는 거. 요거. 전체 걸쳐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이죠. 내 몸에 할 일, 나라와 임금을 위한 일이고요. 그 밖에 연함은 일, 다른 일이라는 것은 나라와 임금을 위한 일 말고 그 이외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수 한번 보면 뭐 어떻게 내가 잘못되더라도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직 님을 위한 일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내일이라는 것도 나라와 임금을 위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긍정이죠. 그다음에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님께서 헤아려 보소서라고 해가지고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님께서 잘 헤아려 달라. 자신의 뭘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고요. 삼수 같은 경우는요, 그죠? 흐르는 시내를 통해서 님 향한 내 뜻 변함없는 충성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수 한번 보시면, 그죠? 님 향한 내 뜻이라는 거. 흐르는 시냇물에서 변함없는 충성심을 발견하고 있어. 이것도 긍정이죠. 충성심으로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시내를 울면서 간다라고 해가지고요. 임금을 향한 그리움을 시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간다고.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
정서적 등가물이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수 한번 보시면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표현 한번 보죠. 그죠? 매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해가지고요. 시어 자체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매는 산은 뭐하고 뭐하고 물은 뭐는 뭐하고 뭐하고 대꾸도 보이죠? 그리고 지금 중장 부분에서도요. 많고라는 시어의 반복 그 다음에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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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구조 반복되죠. 그래서 초장과 준장에서 반복과 대꾸 확인될 거고요. 어버이 그리워하면서 슬퍼하는 자신의 모습을 왜 기러기가 울고 울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어의 반복 같은 거 보시고요. 역시 왜 기러기에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감정이입 정서적 등가물, 객관적 상관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수에 가면요. 그죠?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 효가 임금에 대한 충과 바로 연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그 또한 불효다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충과 그다음에 효가 통합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출제 포인트 보시면 연군, 그다음에 우국지정, 부모에 대한 그리움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승까지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유교적인 가치관의 대표적인 거죠. 군사부 일체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 특히 오수 마지막 수 부분에서 충과 효가 통합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시조까지 끝내고요. 우리 이제 뒤쪽에 가사는 한 많으면 30분, 20분짜리 3강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가사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